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봉고차 아저씨입니다. 통학 차량을 저희가 저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최근에 말이죠. 한 여성이 성인 여성이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통학차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고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악몽 같은 일은 이 여성이 17살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여성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통학 차량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 50대 운전기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당시 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이 남성은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유인해서 밀폐된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는 이 남성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아버지였기 때문에 믿고 따라간 걸로 전해졌고요. 이런 피해는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내 친구 아버지는 그냥 보통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갔더니 다 알면서 해놓고 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가둔 상태에서 옷을 벗게 만들고 또 사진까지 그 상황에서 찍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이 친구의 아빠면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아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같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울렸을 것이고요. 상상도 못했겠죠. 자, 이날 이후부터 그렇게 끌려가서 사무실에서 그 일을 당한 이후부터 피해자는 악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가족분들은 짐작하실 텐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의 육성. 성관계까지 했고 서로 간의 비밀이 생긴 거니까 근데 너가 만약에 이걸 여기다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그 친구한테 유표를 하겠다 사진을 성관계란 것도 영상을 가지고 있고 너가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이거 다 퍼뜨릴 생각이다. 교수님,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눈앞에서 흔들면 그건 진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멍해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참 악질이구나. 여성, 특히 이제 미성년자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리게 되면은 내가 이 뭐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를 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수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한번 감옥 갔다 왔다. 감옥 갔다 왔다니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벌써 그런 경험이 있구나. 너를 완전히 망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요. 이 자기 친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다가 이걸 갖다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그 인간관계가 아주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그 차량 그 기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피해자하고 자기 자녀하고는 친구 관계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수년간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 피해자를 성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악질적인 그런 범죄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피해가 최근까지도 계속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하면서 성인이 된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성폭행, 성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에 좀 따르면 뭐 몸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뭐 물 있는 곳에 가야지 힘이 난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를 강가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뭐 사무실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수십 차례 최근에도 성폭행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피해 여성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타지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이제 그 악몽 같았던 고향을 떠나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고 있었는데 자, 한밤중에 띵동하고 문자가 날라오죠. 네, 지난 2월에 이 가해 남성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바로 이제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 악몽 같은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노력을 했었던 피해자는
이 악몽에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해야겠구나, 고소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운전기사 그 친구 아버지란 자는 성폭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인정하세요? 네, 계속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혐의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혐의 인정? 고소는 왜 하신 거예요? 네, 잠적하셨다고 들었는데 피해자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자, 양 변호사님, 이게 한 보름여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걸 보도를 할까 하다가 잠깐 스톱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JTBC 기자, 우리 정영재 기자를 포함해서 이 사실을 보도했던 각사 기자들한테 방금 저 사람이 집요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사실 아니다, 나 억울하다, 전혀 없는 사실이다 막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대요. 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 섣불리 좀 보도를 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민감한 문제인데.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지금도 물론 구속은 됐다고 하지만 이제 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 뻔뻔한 정도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 같은 거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도 어리고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또래 딸이 있지 않느냐. 예. 근데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구속이 됐죠? 됐습니다.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이거는 미성년자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성폭력 처벌 특례법도 위반이 됩니다. 촬영을 한 거죠. 불법 촬영죄도 성립하고 유포도 성립하고 여러 가지 범죄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지금 범죄가 되는 상황이고요. 총 5개 혐의가 됐고, 자, 어제 27일 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저희 이제 이 사건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 JTBC 정영재 기자에 따르면 그 사무실에서 찍었다는 나체 사진을 이 피해자에게 이자가 자기 폰으로 전송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단지 성폭행을 했다라는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고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고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로 경찰에서도 포렌식을 통해서 휴대전화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얼마만큼이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느냐, 문자 같은 것들을 보내고 누가 주로 보냈고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일일이 지금 피해 여성의 주장에 맞춰서 이 현장 검증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 진술 자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이는다. 거기에 더해서 문자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처음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뭐 딸내미도 있고 시집간 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만나서 그냥 밥만 먹었다고 하는데 왜 그 아이의 나체 사진을 갖고 있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아까 저게 언론이 따라오면서 죄를 인정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을 했는데 또 우리 일각에서는 이제 그 보통 그 사람 간의 대화라든가 이걸 보면 침묵은 또 다른 어떤 그 인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러한 어떤 죄를 갖다 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봅니다.